네, 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임성우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10시 구간대 시장의 흐름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머니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내일 국내 증시 휴장을 앞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미증시에서는 이제 주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다 보니까 관망세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지수는 혼조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또 주도주인 반도체 쪽이 약간 쉬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리노공업 같은 종목은 4% 정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2차 전지 쪽 미증시에서 테슬라 쪽 괜찮았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 1% 이상 올라가고 에코프로가 오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찾아본다면 오늘 엔터 쪽에서 NC소프트가 3% 이상 좀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게임주 안에서도 오늘 눈에 띄고 있고요. 지조사 쪽에서 오늘 삼성물산은 1% 이상 빠지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이쪽은 또 상승불 켜져 있고 오늘 철강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봤고요. 오늘 좀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하나 딱 뽑아봤습니다. 앞서 저희 게임주 안에서도 3% 이상 올라가고 있었던 NC소프트가 될 텐데요. 부장님께서 2월에 첫 출연하셨을 때 NC소프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4분기 실적은 악재를 확인하는 의미였고 호재가 반영되기에 지금 좀 부담이 없는 주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점 대비로도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때 이후로 사실 16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단 소폭이지만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 부분이 이제 일단은 첫 번째 호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처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구조조정 의지와 실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M&A라든지 신작 일정들이 이제 좀 구체화된 부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또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너무나 빈집이었거든요. NC소프트 그래서 뭐 온갖 욕은 다 먹었었고 빈집이었기 때문에 일단 좀 강하게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자사주 매입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 포함해 가면서 주가가 최근에 또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이러한 모습들 계속 이어질지도 저희 꾸준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성우 부장님께서 꼽은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답은 태양광. 한화솔루션 하면 또 주주분들 굉장히 답답해하는 마음을 안고 환한솔루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밀렸다가 최근에 그래도 약간은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화솔루션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태양광 중에서도 대장이다 이건가요? 네, 일단 태양광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병목이 에너지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주커 보고도 에너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많은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서 발전에 대한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주목받았던 것이 원전이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사실 원전의 단점이 있습니다. 원전은 이제 짓고 설치하기까지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수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 센터는 지금 막 계속 이제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이제 차이가 생긴다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태양광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설치부터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제 설치부터 최종 돌리기까지 짧게는 수주면은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수개월 정도면은 이제 설치 기간이 그렇게 짧게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에서도요,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2024년에 미국의 전력 생산 증가폭 중에서 60%를 이 58%를 태양광이 차지할 것이다. 이 황토색이 이제 태양광 부분인데요. 올해 예상되는 월별 발전량을 봐도 태양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올해 플랜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 이제 4월, 5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확정적인 이제 발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내후년에도 아마 태양광 쪽이 좀 더 이제 신재생이라는 어떤 컨셉도 맞고 어떤 그 발전의 짧은
그런 설치 주기 이런 것들도 맞기 때문에 아마 태양광 쪽이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AI 전력 수요 급증하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원들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태양광이나 풍력이 좀 빨리, 좀 짧은 시간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관세 유예 이것 좀 체크해 볼 텐데 또 미국의 중국 때리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태양광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네. 이게 태양광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밸류체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아직 그렇게 제대로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 이제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이 직접적으로는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네. 동남아 통해서 우회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동남아산 그 태양광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가 유예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관세 유예 조치가 6월부터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는 다시 관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중국산 값싼 태양광 제품들의 가격이 다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 종료를 다들 알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내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밀어냈을 거예요. 그래서 한화솔루션 이번 1분기 실적도 이제 나왔는데 대규모 적자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2분기 한화솔루션 2분기 실적도 아직까지는 그 재고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적자 규모는 줄어들 수 있고 일단 그 정책적인 변곡점이 바뀐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반기 유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로 아마 예정이 돼 있는데 바이든이 대중 관세에 맞아요. 대해서 네. 뭐 대규모로 전기차랑 태양광 포함해서 관세를 발표하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이 업황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업황에 있어서도 미중 간의 갈등 이러한 부분들 우리 체크해볼 부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론 적자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좀 체크해 볼게요. 미국에서 1등이다. 지금 뭐 한화 큐셀 관련해서 뭐 태양광 모듈 공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IRA 보조금 따내고 한다면 더 미국에서는 점유율 좀 늘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과 함께 목표 주가까지 얼마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왜 한화솔루션이냐? 이제 한화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조지아주 내 두 곳의 공장이 모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이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한화솔루션이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캐파가 8.4기가와트가 달성이 됐거든요. 이거는 미국 내 모든 생산업체 중에 가장 많은, 가장 최대 캐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태양광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한화솔루션이 됐고요. 그리고 IRA 태양광 관련된 보조금도 있죠. AMPC라고 해서 네.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한화솔루션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올해는 아마 그 보조금이 1,86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이 전 수직 계열 모든 제품이 이제 미국에서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보조금만 1조 원에 달할 거라는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화솔루션의 올해 2024년 예상 영업이익이 1,000억이기 때문에 1조 원의 보조금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 자체가 레벨업 되는 규모라서 그 부분은 되게 주목하셔야 되고 그러면 한화솔루션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이건 PBR 차트인데요. 역사상 최저 수준 그 레벨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지금 0.6배 수준인데요. 이제 시황의 변곡점이 임박했고 어떤 태양광에 대한 어떤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관세 부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PBR 1배 수준이면 과거 최고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배 수준인 44,0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드리겠고 여기까지는 아직은 크게 무리는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주가 밀리면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배 정도로 봤을 때 44,000원의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LS인데요. LS는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속도를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의 전력 수요 이러한 부분들, 전력망 공급까지 교체 수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업황이죠. 네.
IEA에서 이제 작년 말에 쓴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전 세계 8천만 킬로미터 정도의 송전선망이 교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040년 정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2040년까지 모두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굉장한 쇼티지 상황인 거고요.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이제 전력망 이제 수급 기본 계획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전 프로젝트들은 많은데 지금 전선망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선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네, 일단은 지금 상황 자체가 교체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전력망 쇼티지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 관련주도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싸다.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전선주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제 특히 대한전선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제도 급등을 했었죠. 네. 어제 급등한 가격 기준은 이제 시총이 3.3조에 달았고요. 근데 LS전선은 이제 아직이 아니라 이제 상장이 안 돼 있고 KOTC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장외 종목인데 이제 장외에서 시총이 거의 2.9조 정도예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대한전선보다 시총이 낮죠. 근데 이 실적을 비교해 보면은요, LS전선이 대한전선보다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수주 잔고든 2배에서 3배 정도가 큽니다. 그리고 초과업 해적 케이블이라는 시장에 있어서도 LS전선이 좀 레벨이 높은 회사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대한전선보다 싸다. 이 부분은 조금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한전선이 그러면 너무나 비싼 거냐? 지금 대한전선이 컨센서스 데이터 기준으로 퍼가 30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압기 쪽도 리레이팅이 많이 되고 있고 전선 쪽도 이제 리레이팅이 되는 건데 그러면 30배 정도 이 회사 1분기 실적이 60% 증가했기 때문에 30배 정도가 어쩌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LS전선도 만약에 30배를 준다고 하면 시총이 6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LS전선이 지금 3조가 안 되니까 2배 이상의 업사이드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모회사인 LS도 똑같이 LS전선과 마찬가지로 리레이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장이 이제 돼 있진 않지만 LS전선이 만약에 재평가를 받는다면 LS 그룹도 같이 한번 또 밸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보자 얘기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의 호재성 이슈가 또 있습니다. MSCI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인데 5월에 정기 변경군으로는 이미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엔캠 등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8월을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사실 리노공업 오르는 것도 그러한 요소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 LS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8월 그 후보군으로 시총 4조에서 5조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중에 성장성이 계속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LS 일렉트릭, 리노공업 요 정도가 그 사이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나케라는 단어가 있죠. 네. 패시브가 나은 괴물. 에코프로라든지 한미반도체, 두산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그 패시브 수급의 이슈로 굉장히 크게 올랐던 무시할 수 없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하나의 플러스 알파 정도 이슈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얼마나 더 LS가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목표 주가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올려서 15만 원 말씀드렸는데 이미 또 한번 뚫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21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S전선의 리레이팅 이 부분을 감안한 이제 목표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S전선의 리레이팅을 좀 감안해서 목표 주가는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종목들 임성우 부장님과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